미국, 유럽에 있었던 자금들이 아시아로 넘어온다. 저는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 홍콩, 대만, 한국 증시를 눈여겨봐야 된다. 시아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종목에서 100% 이상의 매도를 해서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도토리가 아니라 승리의 씨앗인 빅토리죠. 저희는 2,500개의 종목 중에서 50개 정도를 선정해서 이 빅토리가 엄청난 금으로 이루어진 상수리 빅토리 숲을 만들기 위한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선정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큰 주세 바닥에 기회가 있다가 오늘 주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는 나스닥과 S&P 그리고 미 증시 쪽에 좀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여기 보면 왜 큰 추세 안에 바닥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미 증시는 참 오랜 기간 동안 2008년도부터 이야기해서 2008년도부터 해서 끊임없이 1파, 2파, 3파, 4파, 5파 뿐만 아니라 그레이트 파동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상승, 물론 14년 정도, 13년까지 올라간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상승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오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꼭지점은 우리가 알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감나무 이론을 비교했죠. 감나무가 25m일 때, 22m일 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 3m를 더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22m부터 25m까지의 나무는 연하고 순해서 우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턱하고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버블이 끼어있는 곳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게 늘 제가 이야기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 증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0.50 정도가 올라가면 빅 스텝, 0.25 정도 금리가 올라가면 스몰 스텝, 그리고 0.75 이상으로 올라가면 큰 발걸음이라고 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미 증시가 이렇게 급락한 배경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악재가 선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된다는 이야기는 한국 금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금리를 뛰어넘으면 우리나라 돈이 유출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발맞춰서 엄청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또 우리나라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2%를 넘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스닥도 어때요? 짧은 기간 안에 마이너스 25%라 하는 꽤 깊은 조정이 21년도 11월 22일이 고점이었어요. 그때 대비 지금 마이너스 25%면 상당히 깊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이후로 미 증시에 갔던 많은 투자가들은 지금 혹독한 겨울을 경험하고 있다. 그 경험을 하고 있고, 자, 여기 보면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기인해서 금과 관련된 이런 원자재들이 급등이 상당히 깊게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 스마트 머니들은 좀 더 많은 수익이 일어나는 곳, 좀 더 수익이 많이 일어나는 시장으로 찾아가는 아주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은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글로벌 투기 세력이라고 했을 때 2008년도부터 이렇게 올라갔던 시장이 있다면 무려 13년 동안 이 큰 상승이 있었던 미 시장에서 분할 매도를 한 이 자금을 가지고 이들이 먼저 유가로 들어갔을 것이고 여기 말하는 금에 들어갔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죽쓰고 있는 지금 아주 죽쓰고 있는 시장 있죠. 중국, 홍콩, 대만, 한국 이 머니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미국, 유럽에 있었던 자금들이 아시아로 넘어온다. 저는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는 중국과 핵심 4인방, 중국, 홍콩, 대만, 한국 증시를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기회인 이 시장을 대비해서 야금야금 선점하고 있는 거죠. 미 증시 흔들리자 금 에너지로 돈 몰린다. 사실은요, 이거는 뒷북이고요. 이 전에 이미 선도 세력은 금과 에너지와 원자재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후발 세력들이고요. 똑똑한 스마트머니 세력들은 이미 2020년도 후반부터 꽤 많은 이익 실현을 분할 매도해서 그 돈들을 이렇게 원자재 급등과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그래서 원자재 이런 쪽으로 해서 꽤 많은 스마트머니가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끊임없이 자금이 유입되고 있었고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이렇게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유틸리티 관련된 주식, 원자력, 원유급 등 주식 중에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표정 봐보세요. 아, 리얼한 표정이죠. 리얼한 표정, 이분. 너무 물가가 세기 때문에. 근데 요즘 고민인 게 뭐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비용 견인 이게 더 무서워요. 인플레이션이. 비용 견인인 게 뭐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터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 무너지면서 일어나는 원가 급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는. 이거는 금리를 인상한다고 풀리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정말 5월 9일 날 오늘이네요. 5월 9일 날 전쟁 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확실하게 회담을 해서 더 이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아야만이 이 BDI 운임지수도 안정을 찾게 되고 항공도 안정을 찾게 돼서 전반적인 공급이 순통이 트이면서 결국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멈춰야만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어요. 지금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성격, 원자재 가격 급등의 성격이 수요 때문에 수요가 과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약간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가 더 커요. 그래서 전 세계 물동량이 회복되지 못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설적인 거예요. 잘못하다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은행이라든지 이런 기관들 성격 갖고 있는 사람들 머리가 아픕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은 풀린다. 그게 오늘 풀릴지 한 달 뒤에 풀릴지 6개월 뒤에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쟁을 오래 끌면 끌수록 그 나라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하고 원자재 급등에 따른 이런 인플레이션들이 상쇄되면서 이제 시장도 그 악재가 조금씩 반영될 겁니다. 근데 완전히 반영될 때면 주가는 또 하늘에 올라가 있겠죠. 코로나도 완전히 잠잠해질 때는 어때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었고, 코로나가 아주 심하고 공포가 심하고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 패닉 셀링에 빠졌을 때부터 그때가 가격이 제일 쌌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사이팔이라는 단어가 쉬운 듯 하면서도 무지 어렵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그 본능을 반해서 반대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자, 과거 금리 역전과 다르다. 신문들의 이론 논조가 참 재밌어요. 다르다. 맨날 이렇게 겁을 줍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를지는 또 이 신문 기사가 6개월 정도 지나보면 알겠죠. 이 기사 말대로 정말로 달라서 위기로 가는지 아니면 그때가 저점이었는지 그것은 시간이 이 사설을 검증해 줍니다. 신문이나 뉴스나 미디어를 볼 때 조심할 점은 참 이론이 그럴듯하고 있어빌리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해놔야만이 됩니다. 자, 올가 이 속도론 물가를 못 잡는다. 다시 고개 든 자이언트 스텝. 이게 참 글로벌 메이저 세력들 참 말들 잘 만들어요. 이걸 터트려야만이 또 물건을 던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걸 해야만이 어때요? 또 공포에 빠지겠죠.